네, 오늘이 어느덧 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이면 벌써 10월 증시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4분기 증시 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10월의 경제 일정 점검해 보고요. 투자 전략도 정비해 보시죠.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9월 시장 이제 출발할 때는 좀 우려가 많았는데 네. 생각보다 좀 괜찮은 시장이 펼쳐졌습니다. 10월은 이제 또 시작하자마자 곧 연휴도 앞두고 있는데 연휴를 앞두고 오늘은 좀 숨고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연휴를 기다리면서 이 앞둔 상황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기존의 포지션을 뭐 바쁘게 옮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몇 거래일 남지 않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장기 연휴 전날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뭐 포트 정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그러니까 전 섹터가 올라간 건 아니죠. 조방원이라든지 뭐 반도체, 일부 제약주 이런 종목군들이 끌어올린 시장이다 보니까 네. 아주 건전한 상승이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 상법 개정안이 1차와 2차가 통과가 됐고 3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 3차가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백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도 매물이 조금 출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파월 의장이 얼마 전에 이제 미증시 고평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종목 위치에 따른 일부 포트의 비중 조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승폭이 컸었던 종목은 약간 줄이고 네. 낙폭이 커서 이제 저가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 짜셔도 좋을 것 같고, 연휴 직전에 만약에 그러니까 목요일장이 되겠죠. 목요일에 생각보다 세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또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한 비중 조절 정도만 필요하고 뭐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연휴 직전 급락이 나오면 그때는 저가 매수 활용. 네, 이 정도의 공식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 여부도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죠. 지금 어쨌든 외국인 순매수 우위인데 환율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익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내 증시를 더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휴 전후로 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강세로 간다. 그러면 외국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횡보하거나 올라간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도 약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환율을 또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비중을 적절하게 좀 조절해 보시는 것, 그리고 환율의 동향을 면밀하게 보시는 것을 또 전략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10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서도 국경적 연휴가 시작되게 됩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 무비자 입국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고,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껏 높아지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 중국 소비주에 대한 전략이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오전에 여러 증권방송들, 뭐 이데일리 TV도 보니까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쵸. 네, 그만큼 기대감이 폭발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이 시행이 됐고, 이게 깁니다, 되게. 내년 6월까지 시행되는 거고요. 단체 관광객이라고 해서 뭐 10명, 20명 이게 아니고 3명만 넘으면 단체 관광객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이 단체 관광객으로 들어오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리고 그러네요. 요즘에 그 K-팝 데모너터스의 열풍이라든지 또 다음 달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중국 소비주에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휴에 들어가 있는 동안 중국도 국경절 연휴예요. 그래서 연휴 기간에 중국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찾을 거고, 우리 장이 쉬는 동안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휴 직전에 중국 소비주를 조금 담아가시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 에이펙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취임 이후에 한중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만 한 2번 정도 했고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에서 최초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초의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중국과 비즈니스했던 부분들이 많이 좀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엔터 관련된 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한한령 완전 해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섹터를 보면 저는 이제 유통주와 화장품주 이 정도가 현재 가격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장품 수출 지표를 보면요,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를 했고요. 틱톡이라든지
아마존을 비롯한 그 K 화장품 플랫폼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꾸준히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고 11월 말에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국내 대형 유통사들은 중국인 관광객 맞이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은 알리페이 결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신세계는 글로벌 쇼핑 페스타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통주까지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주는 상승 이후에 조금 눌림이고 유통주는 살짝 올라간 다음에 조금 조정인데 네. 둘 다 기술적인 부담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화장품주 중에서는 최근에 조금 눌렸었던 뭐 달바글로벌이라든지 유통주 중에서는 추세가 좀 살아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신세계라든지 네, 이런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시면 중국 소비주 대응하시는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이 시기인데 이 시점에서 좀 눌림목을 활용하는 전략, 특히 화장품주나 유통주 안에서의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3분기가 마무리되고 4분기가 온다라는 것은 3분기 어닝 시즌이 또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또 포문을 열어줄 텐데 3분기 실적 전망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섹터는 좀 부진한 섹터들도 많지만 반도체는 그렇지 않죠. 네,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10조 정도인데 지금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알려진 바대로 뭐 HBM이 괜찮게 팔리고 있고 또 갤럭시 S25 시리즈가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요. 또 파운드리 부분에서 애플과 테슬라를 공급사로 확보를 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까지도 갖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삼성전자가 글로벌 HBM 점유율에서 지금 3위로 밀렸어요. SK하이닉스 다음에 원래 2위였는데 이제 마이크론에도 밀려서 3위거든요. 그런데 HBM4부터는 그 일시 공정을 도입하면서 마이크론과의 격차를 좁히는 노력들을 좀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내년에는 점유율이 다시 뒤집혀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요거죠. 그래서 D램과 낸드 가격 진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DDR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사가 단종하겠다라고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DDR5를 비롯한 이제 뭐 레거시 D램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HBM 공정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레거시 D램이 오히려 이제 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D램과 낸드까지도 강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접근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어쨌든 기술적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 부담이 크진 않아도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기술적 부담이 적은 섹터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이게 AI 반도체든 아니면 뭐 레거시 반도체든 어쨌든 반도체 테스트 검사는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 호황에 따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이 반도체 검사 장비주라고 보니까요.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오킨스 전자 어제 급등 후에 추가 상승 시도하고 있는데 그 반도체 검사용 테스트 소켓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요즘에는 그 AI 반도체 테스트용 커넥터까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규 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제 리노공업. 네. 이게 이제 반도체 테스트 핀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실적 너무너무 좋고요. 뭐 기술적으로 아주 낮은 위치는 아닌데 그래도 우상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도 부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휴를 지난 다음에 또 이런 종목군들 천천히 관심 가지시면 또 투자에 도움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수탑이 좀 기술적으로 부담되는 구간에 있다.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 볼 수 있는 쪽이 검사 장비 업체 쪽으로 짚어주셨고요. 종목도 살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전략을 이쯤 해보고 소리 없이 좀 강한 섹터이기도 한 제약바이오주 좀 네. 시선을 옮겨볼까요? 10월에 또 유럽 종양학회도 예정돼 있고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계속 받아가고는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는 게 좋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디폴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주는 금리 인하 수혜주죠.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ESMO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휴 끝나면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진행이 되니까 관련해서 참가하는 업체들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이 ESMO에서 표적항암 신약 임상 1상을 이제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은 또 그 길리어드로 뭐 기술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가장 기대감이 있는 부분은 이제 한국형 비만 치료제입니다.
아직은 한국형 비만 치료제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외국산을 수입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이 이제 국산 1호 비만 치료제를 누가 먼저 개발할 것이냐. 지금 한미약품이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한미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는 단순한 GLP-1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GLP-1은 결국은 이제 포만감을 줘서 굽는 방식으로 살을 빼는 거거든요. 근데 굶어서 뺄 경우 단점이 근육까지 같이 빠집니다. 네. 그게 지금까지 나온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한미약품은 지방은 빼고 이제 근육은 보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근육은 조금이나마 증강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한미약품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요즘에 단기간에 뜨고 있는 게 메시 치료제라고 그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입니다. 이것도 한미약품이 현재 임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모멘텀들을 한 몸에 안고 있으니까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저는 눌림 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또 이번 ESMO에서 퓨처캠이 그 전립선암 치료제 국내 임상 이상 결과 포스터를 발표해요.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ESMO까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내 바이오사의 글로벌 인지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약주의 평균 PER이나 PBR을 조금 더 높게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단순히 차트로는 볼 수 없어요. 이전보다는 국내 제약바이오사가 글로벌 신인도를 크게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충분히 프리미엄으로 반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테오제엔의 키투르다 SC FDA 승인이라든지 삼천당 제약의 알리아 시밀러 승인이라든지 D&D 파마텍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기술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 제약바이오라고 해도 그 투자할 수 있는 풀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좁혀드릴 때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역시 비만 치료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제약 변화와 기술 그 지속형 기술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사를 이제 맞는 빈도를 줄이고 그리고 주사제를 경구용 이제 먹는 약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형 기술이 뭐냐? 이제 패치형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붙이는 비만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대웅제약이 현재 패치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만 치료제 관련주 움직일 때 크게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아요. 조금 후차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 동국제약은 그 마이크로스피어 기술로 투약 간격을 최대 3개월까지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매주 맞아야 되는 비만 치료제를 3개월에 한 번씩 맞는다라고 한다면 네. 편의성이 월등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동국제약이 이 마이크로 스피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가장 큰 키워드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현재 이 비만 치료제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 눈여겨보자라고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10월에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금통이 예정되어 있고요. 지난 회의에선 동결했는데 이번에는 인하가 될지,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지금 금리 인하 컨센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10월 달에 금통위에서도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부동산 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내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금리 동결 전망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하는 보고서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확인이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집값 상승세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심상치 않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를 손대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통화 정책으로만 경기를 부양할 수 없다라는 언급들도 한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과 이제 금융 정책이 좀 합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진 않으셔도 되는 게 이번에 동결하고 11월 금통위에서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연내 1회 인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결이라면 다음번이 마지막 회의니까 당연히 인하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금리 인하 관련된 종목을 볼 때도 중요한 건 당장 금리 인하가 되는 게 아니라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동결해버리면 11월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은 거의 한두 달 정도는 계속 더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네. 금리 인하 수혜제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단기간에 뭐 급등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제약주 일단 기본적으로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 증권주도 조정 받을 때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겠고요. 건설주도 금리 인하 수혜주인데 요즘에 중대재해법이나 노랑봉투법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밀렸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악재가 거의 다 반영된 위치여서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볼 수 있는 금리나 수혜 섹터는 이제 건설주인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의 대규모의 주택 공급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공공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민간 건설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조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월에 인하가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한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10월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